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BNB 관련된 소식과 CPI 관련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 비너스 측에서 BNB 체인 브릿지 공격자 대출 담보 청산 물량의 인수 계획안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BNB 인수하기 위해서 약 3천만 달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산에 따른 그런 담보물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BNB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고 있죠. 최근 일주일간 BNB 가격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요, 약간 약세를 상당히 많이 보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주었고,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줌으로써 다시 가격에 따른 안정 추이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번에 숏 포지션 대규모 유입으로 BNB 선물 미결제 약정이 또 급증했던 부분도 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BNB에 따른 여러 가지 약점이 오히려 지금의 하이에나라고 제가 지칭하는 이제 약점만 노리는 그런 집단들이 숏 포지션을 충분히 더 많이 늘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변 후속타 인물들이 뭐 개인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BNB 마켓 쪽에서 대부분 이제 페어 상패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자금 이탈률은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 물량이 테더나 그리고 USDC나 BUSD나 이런 쪽으로 또 가고 있지 않고 있고요. 트루 USD도 지금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산의 가격 추이가 너무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방어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또는 공격하는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과연 누가 이겨 먹을지에 따라서 또 누군가는 수혜자, 그리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바이낸스에 있는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있는 도미넌스 추이는 이제 거의 50에 가까워지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경우의 수는 매우 저조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바이낸스 마켓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테더도 돈이 안 가고 트루 USD도 돈이 안 가고 BUSD도 안 가고 BNB도 안 가고 오로지 이제 비트코인 빼놓고는 그냥 그저 그런 한 지금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우측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테더 쪽에서 코인팜 위기에도 추가 발행했던 자금들이 좀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하반기에 오픈하려고 하는 그쪽에 있는 자금인지 아니면 또는 기타 자금인지 아니면 하락 후에 매수하기 위한 대기적 자금이 움직인 것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시장 누군가는 또 다른 기회로 좀 보이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 대신 이더를 투자했다면 현재 52% 수익을 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전문 미디어 업체 쪽에서 내놨던 내용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리티지가 바보가 아니죠. 아직 이더리움에 따른 증권성 여부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서야는 마이크로 스트리티지는 아무래도 비트코인만 모아갈 것이지 그 외적으로는 관심이 아직은 조조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갑작스럽게 일시적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던 배경 요소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하원 의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해임안 제출건이 하원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하원 쪽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해도 상원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가능한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미국의 SEC 위원장 2018년도 때 이런 발언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증권성 여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의미로 인해서 이도 쪽에 있는 것도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발언을 또 꺼집어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일리 있게 그렇게 발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CBOE 디지털 쪽이라는 쪽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대부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21년도 7월 8일 기준점에서 이제 LXS 쪽에서 진행해야 하려고 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USDC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도 은퇴 산업시타 협회, 상당히 까다로운 집단 쪽하고 가입했고 파트너십 관계도를 계속 구축화했다라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각을 맞춰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서클 CEO가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련에 좀 촉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홍콩, EU 스테이블코인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은 좀 더 느리는 것 같다. 빨리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하반기에 좀 절충안이나 내용들이 안 나와 준다고 하면 이거 좀 쉽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 6월에 FOMC 금리 인상에 따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시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시 소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에 따른 힘이 더욱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직 제가 녹화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르는 거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부채 한도 합의 후 미국채 발행이 쇄도할 것이다. 8월 말에 대략 어마무지한 이제 국채가 발행이 될 것 같다. 그럼 이 물량이 민간 시중 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흡수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타격감이 있지 않겠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인 쪽에서도 동일시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6월 달에 잠깐 실표를 찍어주는 역할은 국채 발행에 있는 단기 미국의 국채 선물 부분에 따른 영향성도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또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6월 달에 잠깐 찍어내고 그 다음에 도래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좀 바짝 찍어냈다가 다시 한번 금리를 올려서 흘러가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겠냐. 그 의도가 절묘하게 또 떨어지는 부분이 이 원달러 환율 추이를 또 보게 되면 얼추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어마무지하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원유가는 시장이 안 좋고 침체에 따른 분위기가 고조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빨리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동결에 따른 의미,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국채 발행의 부분에 있는 측면도 고려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결이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도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전히 약세를 보이면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는 천천히 언제든지 이 고비에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는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가 만약에 발행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수에 있는 방향성, 비트코인에 있는 방향성도 중요해질 것 같다. 그래서 무디스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금리 전망에 따른 추이를 본다고 하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아무래도 7월달 정도로 좀 보여지는 것 같다. 그 대신
비트코인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시장의 약간 침체적인 분위기가 더욱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기도 했었고요. JP모건의 CPI 확률에 따른 시나리오도 뭐 40%, 35%, 15% 이런 형태로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반면에 제가 왜 이런 시점에서 CPI 이야기를 꺼내는 배경은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CPI에 따라서 추정해서 변동폭이 워낙 커졌던 작년과 올해 상반기 부분만 보아도 여러분들은 뭐 선물 트레이닝을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부정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 CEO가 이번에 경제 회복력은 놀라운 수준이다. 회복력이 좋다라고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엄청난 통화량이 이때까지 응집되어져 있는 게 찔끔찔끔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돈의 여유율이 높아서 회복력이 어느 정도 받쳐줬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실적이 이제 조만간에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3분기 때부터는 별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것도 중소형 은행들의 실적이 안 좋아짐으로써 이제 시장에 있는 파급력과 이제 침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단 3분기 실적을 하나하나씩 공개가 되는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OCI 중국의 금융기관에서 최초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증권을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테스트 기반과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안 좋아지는 배경에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신기술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2.0이라는 청사진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영지식 증명과 확정성과 통합 유동성 부분을 우리는 제시를 해서 가져갈 것이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크립토 쪽에서도 자금난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비즈니스 통폐합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고요. 특보잡 같은 회사가 이번에 좀 논란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인베스트에 따른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21년도 때는 역대 최대치까지 뭐 가져간 것 같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25조 원을 굴렸다. 근데 국내는 뭐 다 합쳐도 1조 원이다. 그리고 거래액으로 보면 22억 달러 정도가 뭐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채용도 원티드 쪽만 내놨던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자 용몽 상위권 스톡옵션 따라주고 복지도 상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대상이나 뭐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또 위치도 서초구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네 분당 가장 비싼 서초구 쪽에 있었고요. 이런 회사가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업비트에서도 공제를 따로 해줄 정도라고 하니까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규모상. 그래서 여기서도 이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결정에 따른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사 방문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무실 다 닫혀져 있고 이게 이제 좀 확인을 해보니 파트너십 관계도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좀 더 기사 내용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날 머지 포인트 때도 첫날 방문한 사람들은 일단은 본전 정도는 원금을 찾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구독자분들이 이쪽에 혹여나 H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들은 필히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도 안 나옵니다. 예, 유튜브도 안 나와요. 이쪽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그래서 레퍼럴이 있었다. 이유를 높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쪽에 뭐 레퍼럴 파리들이 등장을 하면서 많이 띄워주고 많이 그렇게 해주었다. 그래서 하루 인베스트 이율이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을 했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돈이라는 건 되게 동물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먹이사슬 관계에서 되게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트랩에 얽혀서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향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유혹을 많이 하죠.
그런 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어가 이거 딱 자기 강물에 딱 잠수해놨다가 딱 사서 올 때까지 딱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높은 이유를 준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또 나왔던 게 이번에 파트너사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대거 많이 나와줌으로써 이제 이탈이 좀 가속화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CTO가 작년 8월 달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사무실 문 닫고, 그 다음에 대표도 잠적을 하고, 그래서 출금 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레퍼럴 올렸던 유튜브는 다 하나씩 삭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터키 관련된 소식인데요. 터키 리라화가 어마무지하게 화폐 가치가 훼손을 지금도 맞고 있죠. 그래서 5월 전세계 암호화폐 자산 붕괴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어렵겠지만 이번 시즌 잘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내용으로는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BNB 받는 가능 요소는 아무래도 벌금 합의점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웰스파거나 그 다음에 모건체스 그 다음에 이런 쪽을 보았을 때 상당량 그냥 벌금 좀 세게 맞고 합의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빡빡이 바이낸스형이 벌금을 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제 블로그에 이렇게 써놨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US 분리하고 이걸 낼름 먹는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벌금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걸 야금야금 말라 죽이는 형태가 생태계에 따른 충격을 좀 덜하면서 오히려 뭐 CBO의 디지털을 조금 더 오픈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형태와 또 두 번째로는 FTX 2.0이 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있는 패턴의 안정화가 저는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BNB를 계속 건든다라는 것은 이쪽에서 계속 흔들게 되고 바이낸스도 이제는 국가에 따른 선택성이 이제 필요한 시즌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